구덩이도 없이 숲을 쓰러뜨린 폭발 들어보셨나요? 100여 년 전이었습니다. 시베리아 숲에서 폭발이 일어났죠. 거대했습니다. 그런데 구덩이가 없었죠. 오늘은 퉁구스카의 수수께끼를 따라갑니다. 먼저 그날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퉁구스카에서는 상상도 못할 거대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시베리아의 깊은 숲이죠. 갑자기 하늘이 번쩍했습니다. 거대한 불덩이가요. 그리고 폭발했죠. 엄청난 굉음과 함께요. 수백 킬로미터 밖에서도요. 빛이 보였습니다. 당시 목격자들의 증언이 이 사건의 기이함을 더욱 생생하게 전합니다. 땅이 흔들렸죠. 1908년 6월 30일 아침이었습니다. 포드카멘나야 퉁구스카강 유역 그 상공이었죠. 유럽의 지진계에도 흔들림이 기록됐습니다. 기압 변화가 멀리 영국의 기압계에도 기록됐다고 합니다. 인근에 살던 예벤키족 유목민들도 이 폭발을 목격했다고 전해집니다. 술록 수백 마리가 폭발로 목숨을 잃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결정적 증거가 항상 빠져 있다는 점이 수수께끼를 키웁니다. 거대한 폭발이었습니다. 그럼 그 자리는 어땠을까요? 폭발이 지나간 자리엔 나무 수천만 그루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폭발이 지나갔습니다. 그 자리를 봤죠. 숲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나무 수천만 그루가요. 엄청난 넓이였죠. 한 방향으로 누웠습니다. 폭발 중심에서 바깥으로요. 쓰러진 나무는 무려 8천만 그루였습니다. 면적으로 치면 2150제곱킬로미터에 달했죠. 나무가 쓰러진 반경은 30km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폭발 바로 아래 나무들은 오히려 서 있었습니다. 가지만 다 타버린 채로요. 그 주변 나무들만 바깥쪽으로 방사형으로 쓰러졌죠. 이 모양이 훗날 공중 폭발의 결정적 단서가 됩니다. 숲 전체가 마치 성냥개비처럼 눕혀졌다고 표현되죠. 불에 그을렸죠. 사람이 살았다면요. 최신 기술로 다시 분석한 결과가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큰일이 났을 겁니다. 이 미스터리가 풀리지 않는 이유는 증거 자체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깊은 숲이었죠. 그럼 무엇이 이상했을까요? 가장 이상한 건 폭발에도 구덩이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구덩이가 없었죠. 보통 큰 게 떨어지면요. 땅에 구덩이가 생깁니다. 깊게요. 그런데 퉁구스카엔 없었죠. 숲은 쓰러졌는데요. 땅엔 자국이 없었습니다. 떨어진 물체도 안 보였죠. 소련 과학자 레오니드 쿨릭이 현장에 갔습니다. 1927년의 일이었죠. 사건이 벌어지고 거의 20년 만이었습니다. 너무 외딴 곳이라 조사대가 그만큼 늦게 도착한 겁니다. 쿨릭의 조사대는 몇 년에 걸쳐 여러 차례 현장을 찾았습니다. 그런데도 폭발의 잔해나 파편은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답이 없는 질문이 남아있기에 우리는 계속 생각하게 됩니다.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이 이야기를 수백 년 동안 살아있게 합니다. 그게 수수께끼입니다.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많은 학자는 무언가가 땅에 닿기 전 공중에서 터졌다고 봅니다. 학자들이 연구했습니다. 오랫동안 가장 유력한 건 공중 폭발입니다. 큰 물체가 떨어졌죠. 하늘에서요. 그런데 땅에 닿기 전에요. 공중에서 터졌습니다. 그래서 구덩이가 없죠. 폭발 고도는 지상 5에서 10km 상공으로 추정됩니다. 에너지는 TNT 10에서 15메가톤급으로 추산되죠.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약 1000배에 달하는 위력입니다. 공중 폭발, 즉 에어버스트라는 현상 자체가 당시엔 낯선 개념이었습니다.
소행성이 대기와 마찰하며 스스로 터졌다는 뜻이죠. 어쩌면 영원히 풀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이 더 매혹적입니다. 폭발의 힘만 숲을 쓰러뜨렸습니다. 미스터리는 인간이 가진 호기심의 가장 강력한 연료입니다. 그럴듯한 설명인 셈이죠. 그럼 그 물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물체가 운석인지 혜성인지는 지금도 확실히 모릅니다. 그럼 무엇이 떨어졌을까요? 그건 여전히 수수께끼입니다. 운석일까요? 우주에서 온 돌이요? 아니면 혜성일까요? 얼음덩어리요? 증거가 거의 없습니다. 공중에서 다 타버렸으니까요. 조각도 안 남았죠. 지름은 50에서 60m급으로 추정됩니다. 소행성이었을 가능성이 가장 유력하다는 설이 있습니다. 혜성 파편이었을 가능성도 배제되지 않죠. 공중에서 다 타버렸기 때문에 지상엔 흔적이 남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정체를 모릅니다. 여러 설만 있는 셈이죠. 그럼 이 사건은 무엇을 일깨울까요? 퉁구스칸은 하늘에서 오는 위협이 실제로 있음을 일깨웠습니다. 퉁구스칸은 한 가지를 일깨웠습니다. 하늘의 위협이죠. 우주에서 물체가 옵니다. 가끔요. 대부분은 작죠. 하지만 큰 게 오면요. 퉁구스카처럼 위험합니다. 도시에 떨어졌다면요. 끔찍했을 겁니다. 2013년 러시아 첼야빈스크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운석 지름은 겨우 20m 정도였는데도요. 공중에서 폭발한 충격파에 유리창이 깨졌습니다. 1,500명 넘게 다쳤죠. 퉁구스칸은 그보다 훨씬 컸다는 비교가 자주 나옵니다. 첼야빈스크 사건 이후 소행성 감시의 필요성이 다시 주목받았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하늘을 살피죠. 미리 대비하려고요. 그럼 이 수수께끼는 우리에게 무엇을 남길까요? 퉁구스칸은 우주가 늘 조용하지만은 않다는 것을 일깨웁니다. 우리는 하늘을 평화롭게 봅니다. 늘 조용하다고요. 하지만 퉁구스칸은 달랐죠. 하늘에서 폭발이 왔습니다. 우주는 늘 조용하진 않. 우리는 그 안에 있습니다. 그걸 알면 하늘이 다르게 보이죠. 경이롭고도 두렵습니다. 퉁구스카급 폭발이 만약 대도시 위에서 일어났다면요. 도시 하나가 통째로 사라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소행성 방어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로 꼽힙니다. 오늘날 여러 나라가 지구 근접 천체를 계속 감시하고 있습니다.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가 우리를 깨어있게 하죠. 오늘 밤하늘을 본다면 그 퉁구스카의 폭발을 떠올려 보세요. 미스터리는 답보다 질문하는 과정 자체가 의미 있습니다. 1908년 6월 30일 시베리아 퉁구스강 상공에서 대규모 폭발이 발생해 2000kmp의 숲을 쓰러뜨렸으며 이 폭발의 에너지는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1000배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퉁구스카 사건에서 폭발 중심부에는 충돌구가 없었으며 지표에 충돌한 것이 아닌 공중에서 폭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이것이 유성의 공중 폭발임을 시사했다. 초기 조사에서 현장이 워낙 외딴 곳이어서 1927년이 되어서야 첫 과학 조사대가 도착했으며 수천 킬로미터 밖에서도 목격된 이 폭발의 원인을 알아내는데 수십 년이 걸렸다. 현재 가장 유력한 원인은 지름 50, 80m의 소행성 또는 혜성 핵이 지구 대기에 진입하면서 마찰열로 인해 공중에서 폭발했다는 이론으로 2013년 러시아 첼야빈스크 운석과 같은 유형이다. 퉁구스카 크기의 충돌체가 도시 위에서 폭발하면 도시 전체를 파괴할 수 있어 소행성 방어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역사적 사례로 자주 인용된다. 자, 정리해 봅시다. 퉁구스카에서는 상상도 못할 거대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폭발이 지나간 자리엔 나무 수천만 그루가 쓰러져 있었죠. 가장 이상한 건
폭발에도 구덩이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많은 학자는 무언가가 공중에서 터졌다고 보고요. 그 물체가 운석인지 혜성인지는 지금도 모릅니다. 하늘에서 오는 위협이 실제로 있음을 일깨웠죠. 수수께끼를 풀어가는 시간, 수수께끼 아카이브였습니다.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루고 싶은 수수께끼는 댓글로 남겨주세요.